학생들은 방석을 였다가 얹으시고 잠깐 앉아보세요. 2학기가 시작됐거나 시작되니까 이 가을철에는 공부하기가 진짜 좋은 계절입니다. 자, 여름에는 놀러 가면 덥죠. 땀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공부하기가 무지 좋은 계절이다. 공부를 안 하면 피지땀 흘리면서 고생시키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여름은 공부의 계절이요. 가을은 서늘하니 공부가 잘 되니 공부의 계절이라. 겨울은 나가서 돌아다니면 동상 걸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뜨뜻하게 군불 떼고 공부하기 좋은 공부의 계절이 가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 봄철이와 이제 봄철이, 에? 봄철이, 에? 그 봄철은 얼마나 따뜻하고 아주 춥고 스트레스 받는데 얼마나 밖에서까지 공부가 잘 됩니다. 네? 작사 작곡하는 분들이 봄철에 막 꽃잎을 보고 막 작사 작곡이네. 이게 천재의 끼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게. 봄철도 공부하기에 끝내주게 좋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추위와 더위를 막 주시고 공부를 강제로 시키시는 여름 겨울은 강제 공부 계절이다. 근데 봄과 가을은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끝내주게 좋은 계절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을에, 봄에 놀기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봄, 가을은 놀기가 좋기 때문에 절제력이 있는 사람만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옛날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왜 때렸냐? 공부 안 하고 뭐 하겠어? 놀러 가면 찍살나게 땀 흘리고 힘든데, 춥고 힘든데, 그러죠? 그러니까 방학을 때려도 애들이 덜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봄, 가을에는 왜 애들 잡아 붙들어 매가지고 학교 다니게 타락하거든. 그러니까 봄, 가을은 공부 안 하고 나가 놀기가 끝내주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날씨가 좋은 나라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 국민성이 공부를 안 해요. 날씨가 엄청 따뜻하고요. 먹거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같은데. 죄송합니다. 프랑스 분들 계시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독일 지역은 날씨가 개떡 같습니다. 춥고 우중충하고 막 농사도 잘 안 지어지고요. 저 발틱해 스웨덴 쪽에 북극바람이 내려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게 마음 놓고 놀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독일 지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자, 이태리를 보겠어요. 이태리 남부는 진짜 날씨 끝내주게 좋습니다. 농사가 끝내주게 잘 돼요. 공부해? 안 해? 안 해? 이태리에 공부하는 데는 주로 북쪽이에요. 알프스 쪽. 추운데. 거기는 농사가 덜 돼. 거기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는 수밖에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이 혹시 어렵거나 친족들이 많지 않거나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이가 안 좋으면 친족이 많아도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럴 때 오히려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기회예요. 예. 책을 많이 산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책 한 권을 사서 걸레가 되도록 보면은 그게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책을 많이 권유해 주시나요? 이 책도 싫다고 그러면 저 책 줘가지고 어떻게 꼬셔보려고 책 막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공부 잘하면은 책을 안 가려요. 그런데 초보자에게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그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은 이 정리정돈을 잘해주고 한 번 들을 때 다 외우게 해주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시는 실력이 높은 분이 아니에요. 그 분야를 사랑하는 분한테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으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보다는 그 분야를 진짜 좋아해서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오지 않게 되는 증세.
안식년을 가지 않는 교육자들이 있죠. 진짜 좋아하니까 좀 안식년 하셔서 쉬시죠 1년. 그럼 왜 쉬어요? 내가 이거 재밌는데. 그러고 안 쉬어요. 그런 분한테 배워야지 쉬운 거예요. 모든 각 분야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분야를 못한다 이러면은 전응하여서 못하는 애가 한 명도 없고요. 그 분야를 처음 소개해 주는 분이 잘못된 분이 가르쳐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첫입 딱 먹는데 체했죠. 그 뒤부터 그 음식 못 먹는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 잘 만나면 그냥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과목이 존재 안 하게 만드는 게 학생의 미션이에요. 내가 잘하는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그 과목으로 전공해서 먹고 살겠다 이러시면은 개발이 덜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것을 인도해 주는 길라잡이 되시는 인도자가 컨셉을 못 넣어준 거예요. 컨셉, 이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그 컨셉으로부터 모든 공식이 다 나오고 그 컨셉으로부터 모든 게 다 되는데 사고방식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수학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수학 공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집어넣어 주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수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이 든 상태에서 수학 더하기 뺄셈을 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고방식을 미리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배워야 합니까? 배우기 전에 잘하래 못하는 애는 사고방식이 미리 집어넣어졌는지 아닌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OS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도스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 윈도우에서 안 돌아가요. 예? 이게 갤럭시에서 돌아가는 거 아이폰에서 안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수학과 안 맞는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예술가 방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못해야지 예술가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여러분 듀얼 코드 아세요? 듀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듀얼. 예? 그 CPU가 두 개로 나뉜 게 있어요. 예? 펜타 코어가 있어. 두뇌가 5개가 따로 돌아요. 그거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물리학에 적합한 사고방식은 물리에 미쳐 있는 사람을 계속 볼 때 그 사고방식이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물리 CPU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예술 CPU가 따로 생기려면은 그 예술을 정확히 아는 분하고 그 사고방식과 감성을 집어넣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 못 해줬잖아요. 영국의 왕실에서는 왕자 공주님들 교육할 때 영국의 최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본 컨셉을 넣어주는데 힘을 써요.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는 모든 사회 지도층들을 만나서 교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컨셉을 그 세계 방식만의 사고 방식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공부 못하는 분야는 없는 거예요. 그 컨셉을 안 넣어줘서 그런 거예요. 예. 보통 물리 좋아하면 화학 잘하죠. 나는 물리를 무지 좋아했어요. 화학을 싫어했어요. 왜 그래?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진짜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요.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불법 과외를 했다니까. 우리 이모님이 우리 사촌 형 불법 과외 시키는데 귀뜸으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애 지금 과외 가르치는데 그 동호가 1살 차이니까 데려다가 같이 가르치자. 이러고 날 끌어들였어. 우리 이모가. 우리 이모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 집은 훨씬 부자. 사업을 하는 집이니까. 강남에 뭐 아파트도 있으시고 뭐 딴 데도 있으시고 그리고 회사도 따로 있고 막.
근데 갔는데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만 과목별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딱 하는데, 근데 우리 사촌 형은 공부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명인데 나를 안 보고 우리 사촌 형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때는요 과외하잖아요. 수학 가르치잖아요. 잡아갔어요. 체포해 갔어요. 영어 가르쳐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학부모를 체포해서 철창에 가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이모나 엄마는 목숨 걸고 가르쳐. 애기가 못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막 무대뽀로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은 사람의 우리 아이가 못하는 과목을 지도했는데 그걸 왜 형사처벌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국어를 못해서 한글 가르쳐 주면은 그게 형사처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센지를 요즘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때 깡패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문신하고 이런 깡패 조직폭력배를요 잡아다가 삼청교육대라는 어떤 이 감옥이 있어. 통나무 들고 내리는 감옥이 있어.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깡패가 싹 없어지게 했는데 경제가 폭등을 했어요. 이 깡패를 다 잡았는데 이게 경제가 폭등을 했어. 물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깡패 처리를 많이 하면은 국가 발전 합니다. 실제 이거 칼제비들 막 살인 사건 일으키고 이런 사람 다 길거리에 어정거리지 못하게 다 잡아놓으면 경제가 이게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과외를 못하니까 과외를 못하면은 가난한 집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서민들 위해 가지고 뭘 한다 그랬는데 나는 생각에 그땐 그런 거 잘 모를 때죠. 하여튼 물리를 왜 내가 진짜 좋아해서 아인슈타인 책을 다 샀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면 물리를 한마디를 가르쳐 주는데 개념을 확 집어넣는데 이거는 선생님 실력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분이 아주 잘하니까 내가 물리학 박사가 되는 체험에 들어가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40년 전 얘기인데. 예? 예, 12.12 사태 일어날 때쯤의 얘기인데, 그 진짜 잘 가르치셔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시중이나 인터넷 강사 중에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 거를 한번 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2학기잖아요. 2학기면은 이 원서 쓰고 막 이래요. 그리고 분위기가 다 문제풀이하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하냐? 예? 개념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빠르게 이해시켜 주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다 가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방학이 이제 끝났으니까 주일 오후에는 2학기가 되면은 한문 공부를 하는데 어르신 분들은 여기 한문 엄청 잘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 방학 특강으로 이렇게 선교사님 특별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쁘신데도 조그맣게 이제 주일날 모임 또 따로 하셔요. 근데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위해 가지고 청소년들 위해서 한문 이렇게 가르쳐 주시라고 오셨는데, 제 생각은 한문은 다 외워야 돼. 다 외워가지고 한글처럼 보여야 돼요. 유치원생도 있고 한문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한문을 보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 2절만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속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헌 가면은 저 옛날에 제가 강릉에 살던 동네예요. 5살 때 내가 오죽헌 옆에서 살았어요. 경포대 옆에서 살았다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게 율곡 이 기념품이 팔아요. 근데 율곡 선생이 이렇게 사자성어로만 쭉 써요. 시를 보면. 근데 그거를 해석해요. 쭉 읽어내려가면 뜻이 확 들어와야 돼. 쭉 읽어내려가면 뜻이 들어와야지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영어 찬양 있는데 이걸 쭉 읽어서 뜻이 그냥 들어와야지 그거를 읽고 나서 이게 뭔 뜻이지 이러고 궁리를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물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언어는. 자, 언어는 물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우지 않았는데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언어를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실력 좋은 분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 기반 없이 그 접근해서 원래 뜻 쉽게 알아내는 내가 보는 관점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학자한테서 그분이 왜 물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그분의 사고방식을 느낌으로 알아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지 그분의 사고방식은 빼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요.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세계관이 다른데 그쪽은 아이폰 스타일이고 난 갤럭시인데 이게 호환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를 배우든지 그분의 사고방식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뭐냐? 그 사람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면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생각을 하죠. 생각하는 속도하고 똑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한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나중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치 소리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 이르죠. 제자가 아까 모든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제군하고 할 때는 밑에 것들한테만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언이 있죠. 훈시를 하는 분이 훈시 받는 말씀언을 받아먹을 사람들한테 말할 일장연설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에서 말씀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니 흙에 빛이 들어가니 흙 속에 태양이 번쩍인다. 보이세요? 제자를 보이세요? 제자? 그러니까 이게 몇 마디가 있는 거예요. 말하니 흙 속에 빛이 들어가니 빛난다. 몇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의미가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문 선생님이나 국문학과 졸업하신 분도 몰라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요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먹을 학생들이 있을 때 제군들 뭐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들이니까 자식한테 하니까 제군이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군이라고 할 때 군자는 임금군이에요. 말씀 들어 깨달으라 지도자들아 이 소리예요. 군자가 그러니까 제군 누구 양 이러죠. 군 청년 남자애한테는 군이라고 하고 여성한테는 양이라고 그러죠. 그게 높이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듀크예요. 듀크 공작 프린스란 말이에요. 왕의 아들. 그러니까 혈족이 왕족일 때 군자를 써요. 그러니까 임금같이 권력자가 될 때 그리고 공작은 듀크라고 그러지 미스터라고 안 해요. 미세스라고 안 해요. 공작 부인은. 놀라운 건 공작 부인이 왕족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레이디라고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영국에서. 그걸 미국 가니까 아무 여자나 레이디라고 해주는 거예요. 원래 레이디는 왕족 혈통의 유부녀를 레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손을 레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권력가 집안의 여성을 레이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디 이러면은 왕실 여자를 아주머니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어에 있어요. 그리고 선자죠. 선하고 청하니 아버지의 말씀이 시냇물이라. 아시겠어요? 근데 선자는 뭐냐? 집에다 사당을 차려서 들어라 임금님이시니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한 마음이라.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의자를 보세요. 뚜껑 있죠? 지붕 보여요? 지붕 밑에 뭐가 있어? 눈깔 하나 있어요? 땅 위에 솟은 눈깔. 이게 뭐냐면 사당이에요, 이게. 사당에서 마땅히 예복을 차리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한 의라고 한 게 뭐냐면 집에 사당을 다 모시고 그 앞에서 죽은 조상 앞에 딱 예절 갖추고 이 뜻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조상 앞에서 태도 잡듯이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옥편을 이용하지 않고 뜻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한문을 보는 법만 하시면 돼. 근데 선교사님은 완전히 정규 교육 받으신 분으로 쫙 하니까 학교 교육하고 똑같이 그 가르치시는 거고 20년을 중국 땅에서 모든 민족을 중국어로 대화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비교 안 되게 실력이 좋으시죠. 그러나 나는 뭐예요? 후록구요, 후록구. 공부하다 때려친 놈을 야매라고 그래요. 야매로 배웠어요. 그러면 배우다가 때려친 놈. 학교 수강하다가 중간에 월 중순에 학원 때려치고 어디 놀러 간 놈. 이 야매로 배웠다. 공부하다가 중간에 때려친.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 이게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 옥편이 필요 없다니까 옥편 제일 이만하게 10만 원짜리 옥편 내가 사왔어요. 거기에 설명이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율곡이라니까. 그러니까 참 보세요. 누가 시비를 걸든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이걸 읽을 때 뜻을 모르게 훈을 딱 음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게 라틴어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동양의 라틴어예요. 한국말은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친절한 언어란 말이에요, 일본어라. 근데 이거 중국어는 깊어요. 한마디를 의 이러면은 끄덕끄덕 의 정 이럴 때 의라고 할 때 의라는 발음에 한문을 막 돌리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천천히 불러줘야 돼요. 의. 일단 무슨 의냐 이거요. 정. 그러면 의롭게 들으라는 뜻이냐. 이게 집안에 사당을 모시고 예절 갖추고 들으라는 거냐. 이러면은 태도를 잡아 들으라는 뜻인 걸 알겠어요? 의청이면.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뭐예요? 옷을 여미고 자세를 잘하고 들어야 귀가 임금님이 귀에 속삭이는 뜻을 알 수 있다. 십자가에서 이게 피 흘리는 피하고 연관되는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 한 마음이라. 이게 아무래도 선교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이게 그 우연하게 이게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왕이 나오시고, 응?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니 시냇물이로다. 잔소리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마디로 하셔요. 이게 샘물같이 줄줄줄줄줄줄 끝도 없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자는 뭐예요 이거? 말씀하시니 잔소리라 이거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려라. 무자가 뭐예요? 드리는 거 보여요? 왼쪽에? 드리는 게 있잖아요. 드리는 거. 그리고 오른쪽 위에 손이 있어. 그 잘 보면 손이 있어요. 그 속에. 예? 손이 힘을 내라. 이게 뭐예요?
봉사해서 손으로 힘써라 이거예요. 그걸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면은 말씀이 음성으로 와서 창끝으로 온다. 이게 식자예요. 식자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말씀 원자는 하늘에서 내려와 두 중인의 입술이 있어요. 말씀은. 그러니까 언자는 계시의 말씀에 깨달음의 말씀을 언이라고 해요. 예. 그 말씀이 음성이 되어서 음자가 있어요. 이 가운데 음성이 되어 오른쪽에 창끝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음성하고 창이 같은 글씨로 연결이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니 음성이요 창끝과 같이 찌르시는도다. 이 뜻이에요. 깨달음이 있을 때 식자를 쓰는 거지 정체되어 있는 지식을 할 때는 이 식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깨달음이 있을 때 식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는 게 되면 식이 일어나고 식이 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철이 돼서 이게 손하고 도끼하고 입술이 있어요. 손이 도끼질을 하고 또는 도끼질을 하는 데는 절제 찍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입술이 절제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곡을 배우거나 오구원 선교사님한테 배우거나 반드시 사자성어 비슷하게 쪼개시거든요. 그게 편하니까 전화번호 4자리씩 부르듯이. 그럴 때 1, 2, 3, 4단계 다시 5, 6, 7, 8단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걸 정확히 지켜주면 천재 시인이고 문필가한 거예요. 그게 단계별로 생각을 정리를 끌어주질 않아. 그러면은 어지럽게 말을 하니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니 문장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걸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지금 문장 실력이 없으면은 이게 물 흐르듯이 쭉 가서 그 말 자체가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말한 사람도 헷갈리고 이러면 그게 문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절 보세요. 내가 자 뭐가 있어요? 말미암아 이자가 있죠. 근데 사람이 뭐를 등에 업고 있죠. 사람 인자의 등에 뭐가 낯이 보이고 나달이 보이죠. 낯을 써서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이로운 것이 사람 등에 얹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 선 양자 보이세요? 풀밭이 보이세요? 입구자 보이세요? 양의 풀밭에서 입술의 말이라 이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분해를 하면은 양이 나오고 풀밭이 나오고 입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양떼한테 풀밭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한문이 이게 기독교에서 온 거 아닌가라는 걸 중국인들 자체가 학술대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 논문으로 발표한 거를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홍수가 대충 5,000년 전에 났어요. 4,500년 전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자가 시작됐어요. 한자는 언제랑 똑같이 발견됐어요. 홍수 터진 때부터 한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문자는 언제부터 발견됐어요? 놀랍게. 홍수 때부터 5대 항육대 중에 모든 고대 문명은 5,000년 전 이전 문자는 존재 안 해요. 그래서 마제석기도 만년부터라고 잡는 게 언어 자체가 어떻게 해요? 고등 발달된 거니까 5,000년 전부터 모든 지구상의 언어는 다 나왔으니까 먹고 사는 게 더 먼저 나왔겠다. 그래서 만년부터 그릇을 연대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낯질하여 먹고 살아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 어린 양이 풀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운행하시니 머리 되시는 생각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도자가 머리 숫자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석이잖아요. 드리는도다 너에게.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금이 보이세요? 석자? 오른쪽에 해 보이세요? 밑에는 말거라 보이세요? 안 돼, 안 돼, 물자 보이세요? 이게 뭐냐? 금덩어리인데, 주석인데 비싼 건데 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속은 옛날에 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금인데 해에 말거라. 뜨거우면 녹아버려. 이게 뭐예요? 주조를 한다고 그러죠. 금방 녹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금덩어리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게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러면은 석자를 썼죠. 석자를 쓰고 남자 갓난애기 이름 지을 때 석자 돌림이 있죠. 인석, 방석 뭐 이런 저거 석자 돌림이죠. 부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석자가 애기 부자 되라고. 이건 뭐냐면은 금을 주조하고 쉽게 해서 뭐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에 용광로 같은 데 넣으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열에 약해서 주조하는데 쉽긴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돌을 재물이 되도록 부귀영화가 되도록 준다 너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줄 때 뭐예요? 영적인 걸 주는 게 아니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준다 이거예요. 뭐가? 지혜가.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사고 철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어요. 땅에서 필요한 거지. 말거라 물자 나오죠? 말거라 버리는 거 나에 관련된 법이요 칙이라. 법은 뭐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법이요. 칙은 뭐냐면 돈이 보여요? 돈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돈이 조개패자 보이세요? 조개패자는 눈알하고 다리 두 개 보이세요? 돈이 있으면 다리가 뛰어가고 눈으로 살피는 게 돈이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관찰하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칙은 뭐냐? 보고 운영을 해서 칼도자 보이세요? 오른쪽에 이게 뭐예요? 처벌이 오고 길고 짧은 것을 대해서 칼질을 해가지고 처형을 시킨다. 이게 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 법칙에서 처벌이 있는 거고 법은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자연법을 어기면 너 칼질 당한다 이거예요. 자연법대로 가거라.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뛸 때 짧고 긴 거를 측정해서 재판을 해서 칼로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법자라는 것은 사회에 운영되고 있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법정의 원리가 아니에요. 법은 칙이 법정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과 관습을 따라 운영하는 법을 따로 얘기하고 칙은 권력자의 법으로 재판할 때 칙이라고 썼는데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것들은 무식해가지고 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법하고 칙이 다르면은 괴리가 있어 비극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다스린다 그러는데 법이 무언데 자연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 예, 나의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자 한자 설명하면은 한 글씨를 문장으로 표시하고 한자다 이럴 때 자 보세요. 문장으로 제자만 해도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5가지 중에 이거를 아우르는 게 모두 제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가지 개념을 하나로 하려면
듣고 있는 모든 자들아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모두가 돼버린 거예요. 모두 제자. 근데 제자라는 건 5가지 절차를 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한 번에 하려니까 짧게 해야 옥편이 팔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이라고 축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훈독을 할 때는 반드시 그걸 간편성을 위해서 훈을 다는 거지 그게 원래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5가지라고. 그러니까 원래 뜻 하려면 이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이게 원래부터 오만자가 있었어요. 조금이었는데 점점 부러지고 수백 년 동안 부러져 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창작하는 문학재예요. 누가 한문을 만든 대로 배워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한문이지.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한문을 만들어야 돼요. 일본 한문이 있죠. 일본에서만 쓰는 한문. 그럼 원래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걸 제재를 하니까 못 만드는 거지. 누구든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의 자유고 이게 창작의 자유라. 글씨도 창작을 하는 거예요. 창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반떼. 이거 현대에서 창작한 라틴어입니다. 엘란트라. 이것도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란 말이에요. 언어는 만드는 거고 창조자는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언어는 자유하거든요. 내가 막 혓바닥에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거 한문은 아니고 언어의 원리에 의해서 한문을 보면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잘 살피고 그 자리에서 문자가 그대로 의미하는 것만 쭈루룩 순서대로 하는데 순서가 그 기록이 된 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 구성이 그 뭐 할 것도 많은데 일단은 의자는 그게 마땅하다라고 할 때 그 예의범절하고 제사 드릴 때 아주 경건하게 다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제사할 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숙하게 해야겠죠. 종묘사직 비슷하게. 그리고 사자라는 거 있죠. 사자. 예? 그러면 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하나로 쭉 긋잖아요. 이 사자가요. 고대 한문에는 전부 제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상 임무나 이런 걸 절대 얘기 안 해요. 사자가 나오죠. 사자 이렇게 많이 쓰는 거. 그건 전부 제사예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저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일치가 된다. 이게 신내림이 일어난다. 이걸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그래가지고 모양새를 봐야 진짜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깨달아 아는 법이 있고 그걸 공개적으로 나눠요. 그럼 공개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전문책인데 한 권에 10만 원짜리 넘는 비싼 자료집 교수님들 보는 책에도 없는 걸 내가 알아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옆에 사람한테 쉐어라고 알아보면은 내가 아는 건데 나는 공부 안 하고 보는 건데 다른 사람은 공부를 해도 오만자 까먹으면 또 헛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 분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인트로덕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를 하려면 진짜 물리에 미치게 좋아하는 사람 걸 딱 듣고는 그거를 계속해서 그 속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그 가르침에 들어가야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100% 순종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 연구해서 스스로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효도할 때도 효도를 해서 자기 마음이 행복하고 안정이 되찾아져요. 그러면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도를 했는데 아유 바쁜데 효도했으니까 됐죠? 이러면 효자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도달이 안 된 거야. 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할 때도. 예? 공부할 때도
효도할 때 돈 아끼려면 그게 효도는 했는데 마음이 아까 아유 돈 어디다 쓸까 아유 요거 드릴까 말까 뭐 드릴까 말까 뭐 이러다가 이렇게 드리면은 효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물질 쓸 때. 자 보세요. 공부를 할 때 그게 마음이 공부를 해서 편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마음에 편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하는 게 재미있고 그게 보트 탄 것 같아서 쭉 보트가 물에 그냥 떠 내려가듯이 공부가 쭉 되면은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에 대해서 씹어대거든. 이 선생님에 대해서 씹어대면 그 사람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그 학생한테 오는 걸 차단시켜버려요. 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런 거예요. 선생을 씹어대는 사람들, 학교에서 선생, 저 선생 쇼다리야. 저 선생 궁둥이가 오리궁둥이야. 이러고 이게 씹어댑니다. 실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을 씹어대요. 그럼 뭐예요? 저주받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면에 알고 있는 그 기운이 텔레파시로 가는데 그게 학생한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깨달음은 없고 배울 거는 늘어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배울 게 많은데 배워보세요. 느낌이 없지. 힘들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어리석으면 완전히 싸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예절을 딱 바르게 하고 저분은 이 분야의 권위자다. 저분을 존중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내려고 하는 시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영기를 이용해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씀도 안 들어먹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잘 모시겠냐 이거요. 어머님을 이용해 먹는데 엄마를 이용해 먹는데 어떻게 선생님 친하지도 않은 선생님을 그걸 존대를 하겠냐 이거요. 엄마가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는데 그 시간 넘어가지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깨우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시지 않으시고 늦게 들어오셔서 늦게 일어나셔야 되더라도 학생들 일찍 일어나고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셔야 되면은 그 시간 전에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절이라 이거예요, 예절. 근데 인간이요, 예의범절을 복장을 갖추고 다 예의범절을 갖추면은 깨달음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구약 성경의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게 동양 철학이 예수님 가르침은 아니지만 한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난 이거를 온천하에 다닐 때 인도까지 했겠냐, 중국까지 했겠지. 그리고 이 당나라 때 했다고 그러는데 당나라 때 경교를 전한 게 처음이겠냐 이거예요. 목숨 바치는데 여러분 한 달이면은요 중동에서요 한 달을 뭐 수레 타고 말 타고 오죠. 그러면 어떻게 온 줄 알아? 중국 끄트머리까지 와요 실제 한 달이면. 그 당시 말 타고 오고 뭐 하고 그러는데 재산 다 바쳐서 선교하는데 말 타지 않고 뭐 기어왔겠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누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자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니네 뭐라고 하냐? 그래 이런 거 알았어? 이러고 가르쳐줬을 수 있지. 전 세계에 언어를 없는 민족한테 언어 가르쳐주는 민족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문자가 없고 훈민정음 가나다라 없는 민족한테 가나다라를 만들어줘서 이게 너희의 언어가 된 거야. 자 배워.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가르쳐주는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많아요. 언어는 여러분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볼 때 이게 기록된 게 정확한 거지. 절대 이거를 뜻풀이한 거는 추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보고 이 한문에 유능하신 분은 쭉 읽으면서 뜻이 들어와야지 그걸 아는 거지. 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물기 아지 법칙 마지막 2절에
말거라 버리는 거 나에 관련돼 있는 내가 진행하는 법이고 치기도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지 이게 탁 들어오지. 나의 법칙을 버리지 말지어다.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꽝이에요, 이거. 중국어 리스닝도 나중에 안 돼, 이거. 뒤에서 여러분이 한문교실에서 배웠던 뒤에서 해석하는 거대로 하면 중국어 할 때 쥐약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문 공부 시간을 원어민 스타일로 해줘야지 이율곡이 되는 거예요. 이율곡은 물 흐르듯이 막 붓글씨로 적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하고 반대로 우리가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을 이해를 못하지. 율곡은 앞에서 뒤로만 가지 절대 거꾸로 안 가요. 그러니까 명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법칙을 버리지 말거라. 그게 이제 초등학생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왜? 한글밖에 모르니까. 한글에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국어 청음 시험할 때 문제가 돼요. 청음 시험할 때. 그러니까 교육이 쉽게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음악 교육을 할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음악 천재가 많이 나와요. 이 피아노 천재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유태인이 무지막지 사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바이엘이나 체르니를 가르치지 않아요. 엄청나게 빠른데 어떻게 해요? 쇼팽이 치는 걸 팍 해가지고 손으로 익히게 버려요. 그래서 쇼팽 곡에 손에 익어 버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표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음표를 못 보고 이게 막 치는데 그 음을 통째로 애기가 외거든요. 어릴 땐 그걸 외운단 말이야. 그런 감각이 있으면 너 재능이 있구나 그러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많이 나온 거예요. 유태인 음악 천재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동유럽에서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 난리치는 사람도 전부 동유럽에서 피아노 천재다 이러니까 미국 애들이 스카우트해 온 거지. 예? 그 카네기홀에서 치는 애들 미국 애들이 얼마 없어요. 다 유럽에서 이게 유대인들 동유럽에서 천재들 끌어다가 거기 공연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은 바이엘을 안 쳐요. 천재 거를 모방만 시켜요. 그럼 천재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서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미국 교육은 돈만 처잡서. 근데 이게 저 유대인들이 동유럽에서 이거 하는 방식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천재를 카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모든 분야의 천재를 카피하고 교과서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빨리 배우는 거예요. 빨리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악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쇼팽, 바하 이걸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체르니 바이엘 외지 말고. 예, 저는 바이엘을 쳤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진짜 그 분야를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럴 때 뭐예요? 제일 권위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제일 권위자. 권위자인데 못 알아듣게 가르쳐. 그러면 제일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배울 때 그걸 배우지 말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언어방식까지 다 배우세요. 그게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까지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통째로 들어와 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학생들. 네. 학생들 괴롭히느라고 내가 늦게 끝내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자, 5분 동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지혜가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